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라디오 사연을 듣고 있으면 세상에는 참 별별 사연이 많더라고요. 물론 예쁘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골맞는지 몰라요. 이혼이라는 게 참 결심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결심하기까지 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제 사연 들으시며 대신 통쾌함을 마구 느끼셨으면 해요. 그리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제 선택이 잘한 거라고 댓글로 위로해 주시겠어요? 가끔, 아주 가끔은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내가 참고 살아야 했던 건가 싶어서요. 오늘 얘기 다 털어놓고 그런 기분 떨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엄마가 안 계셔서 줄곧 아빠 손에서 자랐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남편과 시부모에게 휘둘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비사였어요. 저는 정비 쪽은 아니지만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다른 직무로 일했죠. 예상하시듯 저희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남편은 정비사를 그만두고 시댁이 하는 횟집에서 일했어요. 그때부터 제 비극이 시작이었네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해. 응?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다니? 아니, 딱히 무슨 일은 없고 회사 그만두고 인생을 좀 되돌아보고 싶어졌거든. 이 나이 때 대부분 제2의 인생 사는 사람이 많잖아. 나도 이제 결혼도 했고 당신 있어서 안정적이니까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을 찾아볼까 싶어. 제2의 인생이라면 당신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하고 싶은 건 지금은 딱히 없고 찾아봐야지. 지금 내 맘속에 분명히 정해진 건 회사를 관두는 일이야. 아, 설렌다. 일 그만두고 여행 가는 사람도 많던데. 나도 퇴직금 받으면 해외여행 먼저 다녀올까? 당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여행은 우리 여름 휴가 때 해외로 갈까? 요즘 다들 코로나 규제 풀리고 많이 가더라. 일 그만두는 건 우선 천천히 생각을 같이 좀 더 해보자. 계획 없이 당장 그만두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나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사직서 제출했어. 어? 잠깐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여보, 그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일이야?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충동적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가 안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각자의 수입이 있고 괜찮은 직장을 가져서 안정적인 상태인 거였지. 이제 당신 그만두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알아? 아, 제2의 인생 찾는 거 좋지. 그런데 아무런 비전 없이 갑자기 회사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 우리 회사가 그저 그런 회사도 아니고 남들은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통인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지금 하고 싶은 것도 계획도 없는데 무작정 충동적으로 일부터 관두는 건 아니지. 빨리 사직서 수리하기 전에 돌려달라 해. 야, 넌 내가 용기 내서 말했는데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해야 돼? 쪽팔리게 그만둔다고 다 떠들어대는데 사직서를 돌려달라 말해. 에이씨, 결혼하면 내 편 하나 더 생기는 줄 알았는데 내 편은 무슨, 정말 남보다 못하다. 남들은 다 축하한다고 인사해줬거든? 너도 긍정적으로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 어떻게 남편 혼내키듯 냉정하게 말하냐? 너야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난 안 그럴 때가 더 많아. 내가 더 버는 만큼 고생한다고. 됐다. 네가 뭘 알겠냐. 지금 이 상황에 퇴직하는 걸 축하받기 원해? 남들은 당연히 남일이니까 일을 그만두던 말던 축하할 수 있겠지. 당신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사직서 내고 통보하는 건 잘한 일이니? 당신 힘든 거 내가 왜 몰라. 다른 부서라도 같은 회사니까 더더욱 잘 알지. 근데 회사 그만두고 뭐 할 건데? 여행 다녀오고 쉬고 그런 뒤에는 뭐 먹고 살 건데? 현실도 생각해야지. 우리 아이는 안 낳을 거니? 아이 얘기가 왜 나와. 나 하나쯤 대기업 안 다녀도 애 충분히 키워.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뜸 꿈을 찾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제게 선언했어요. 제가 뜯어 말려봤지만 남편은 대쪽 같았죠.
무슨 자신감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다니 이해가 안 됐죠. 시댁 부모님도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 말고 저를 혼내더라고요. 예, 이미 다 들었다. 너는 서방을 하늘같이 모셔야지 어쩜 애 기를 꺾니? 이렇게 젊고 창창할 때 다른 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부인이 돼가지고 응원은 못해줄 망정. 으이그. 어머님, 저희 둘 다 일을 해서 신혼집도 조금 무리해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거예요. 제가 혼자 생활비 감당하기에 당장 나갈 지출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편도 분명 알면서 아무 계획 없이 사표 냈다 해서요.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당연히 응원 못하죠. 너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니? 죄송합니다. 참나, 엄마 안 계셔도 참하고 바르게 컸다 싶었는데 이런 면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구나. 하긴 남편 공경 못하는데 어른은 공경할까? 너 어디 가서 이런 모습 보이지 마라. 남들이 다 욕한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앞이 캄캄하구나. 시모는 제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 일절 보여준 적 없어서인지 저는 저를 다그치는 시모가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부 역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큰일을 도모할 때 옆에서 부인이 수발을 들어야 해. 무슨 일이든 가장을 지지해줘야지. 대기 네가 잠자코 있으면 우리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네, 아버님. 엄마 아빠가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야 좀 말을 알아먹네. 당신 너무 걱정 마. 누가 퇴직하고 아예 논대? 당분간 우리 부모님 가게에서 일할 거야. 진작 말하지. 말할 시간이나 줬고. 미안해.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웃긴 상황이었죠. 시댁에서 엄청 혼난 후로 저는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지지했어요. 남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면서요. 시댁 어른들 말처럼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나름의 계획이 있겠지 했어요.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시간도 남아도는지 카드를 흥청망청 쓰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언제 즐기겠냐고 하면서요. 여보, 이게 다 얼마야? 카드를 도대체 얼마나 긁은 거야? 명세서 좀 봐. 궁상 맞기는 명세서 본다고 뭐가 달라지냐? 아, 간만에 기분 좋게 카드 긁었는데 거기다 바가지 긁지 말지. 내가 평소에 이런 적 있었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낮잠 자는 사람 깨우고 난리야. 호들갑 좀 그만 떨어. 아니 그치만 또 알았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지? 남편의 일탈은 좀처럼 끝나지 않더군요. 카드값도 시부모 가게에서 일해서 알아서 갚겠지 했는데 일은 안 하고 남편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어요. 게다가 혼자 일하는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집을 돼지우리처럼 어지럽히더군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틈만 나면 고등학교 친구들 불러 모아 술파티도 했어요. 여보, 노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아니 해도 너무한다. 뭐? 노는 사람? 너 지금 나 백수라고 무시하냐? 무시한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게 진짜? 너 또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나볼래? 네가 어린애냐? 뭘 툭하면 부모님한테 일러 바칠 생각만 해. 너 행동을 되돌아봐. 일러 바쳐도 내가 일러 바칠 상황이지.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도 있으면서 남편은 저와 같이 쓰는 카드값도 계속 연체했어요. 결국 제가 냈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시부모에게 달려갔죠. 어머님, 아버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울면서 시부모에게 말하니 시부모는 저를 달래주면서 말했어요. 에이그, 네가 고생이 정말 많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살살 구슬려야 해. 남편 너무 잡으면 어디 도망이라도 간단다. 힘들겠지만 네가 주말에 우리 가게라도 와서 순호 대신 일 좀 거들어. 네? 제가 일을 도우라고요? 전업주부도 아니고 일하는 며느리한테
가게 일을 도우라 해서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래, 뭘 그렇게 놀라냐? 네가 와서 일 도우면 굳이 입 아프게 더 말 안 해도 순호가 알아서 정신 차릴 게다. 지 마누라 힘든 모습 보고 나갔던 정신이 확 돌아오겠지. 내 말 맞지요? 그렇고 말고. 당신 말이 맞아. 세기 너는 시엄마 말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돼.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시부모의 말을 거스르지 못하고 평일에는 회사를 가고 주말에는 시부모 가게에서 일했어요. 일한 지 한 달이 다 됐는데 남편은 달라질 기미가 안 보였죠. 오히려 제가 일하는 걸 알면서 시부모 가게에 친구들 데리고 공짜 밥을 먹으러 왔더군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여기 왜 계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친구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자 그제서야 무심하게 남편이 저를 아는 체 하더군요. 여보, 일 잘하고 있어? 우리 모둠회 대짜로 2개 줘. 해맑은 남편의 얼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죠. 저는 순간 남편에게 정신 못 차렸냐고 따지고라도 싶은데 화를 참고 남편의 오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야지 생각했죠. 남편이 그 순간 그놈의 입만 조심했으면 말이에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빙을 하고 돌아서는데 남편이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내 마누라 진짜 웃기지? 진짜 가성비 좋단 말이야. 야, 결혼은 저런 사람이랑 해야 한다. 너네가 봐도 부럽지? 뭐? 너 농담이라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 자식아. 힘들게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 도와주시는 형수님한테 할 소리야? 아니, 내 말 뜻은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우리 엄마 아빠 가게에서 일하고 우리 마누라 겁나 부자라고. 오늘은 내가 쏘니까 마음껏 먹어라 이것들아. 제 험담에 가까운 자랑질을 하던 남편의 목소리 소름 돋았어요. 친구들마저 혀를 끌끌 차는 그 추한 남편 모습을 마주하니 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죠. 곧바로 옆 테이블을 닦던 행주를 그대로 있는 힘껏 남편 얼굴에 던졌어요. 야, 김순호! 여보!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손님들이 먹고 남긴 매운탕 냄비를 냅다 들고 가서 남편 얼굴에 그대로 엎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뭐가 어쩌고 저째? 가성비 좋은 마누라?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제정신이야? 아이씨. 내가 일한 돈으로 놀러 다니니까 그렇게 좋아? 사지 멀쩡한 놈이 일은 안 하고 놀고 먹고 하니 재밌냐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누라 뒤에 두고 대놓고 흉까지 봐. 니 같은 놈 먹여 살리겠다고 내가 평일에는 회사에서 치이고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고 시부모 가게에서 뼈 빠지게 일했어. 어머 얘, 너 지금 뭐 하냐? 그만두지 못해? 발악하는 제게 시모가 한마디 더 하려는 순간 남편 친구들은 저 대신 남편한테 쓴소리를 했죠. 야, 김순호, 너 결혼 잘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건 아니지. 그렇게 살지 마. 형수님, 죄송해요. 저희 먼저 갈게요. 순호야, 너 양심이 있냐? 형수님 얼굴 봐. 잘 챙겨드려. 게다가 제가 굵고 짧게 난동을 부린 게 시장 상인들한테 쫙 소문났더라고요. 시부모가 하는 횟집이 있는 시장에는 횟집 며느리 엄청 착하다더라 하는 소문이 났고 시댁이랑 남편은 인성 더럽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나름 주변 시장 상인분들과 친해졌거든요. 그 일이 있고는 시부모는 더 이상 가게에 저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물론 가만두지 않았죠. 이혼해. 뭐? 해도 내가 할 말이야.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더러운 행주를 던지지를 않나. 매운탕을 머리에 뿌리지 않나. 그게 도대체 무슨 몰상식한 행동이야? 당신 품격 스스로 다 떨어뜨렸어. 순종적인 네 이미지 다 망가졌다고. 아이씨, 뭐라는 거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내 품격 운운하면 안 되지. 너는 품격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해? 뭐? 순종적? 웃기지 마. 여태 내가 네 하녀인 줄 알고 살았지? 하루도 쉬지 않고 돈 벌어와 군말 없이 집안일까지 해.
너 지금껏 나 부려먹느라 재미 많이 봤을 텐데 이제 너 나 없으면 당장 어쩌냐? 이혼 도장 찍어. 나 너 같은 쓰레기랑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아, 여보! 여보라 부르지도 마?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 나보다 잘난 친구들 부러워서 그랬어. 딱히 자랑할 건 없고 나한테 가진 거라곤 너같이 착하고 예쁜 마누라 뿐이니까 좀 거들먹거렸어. 아, 진짜 미안하다고. 남편은 바닥을 기면서 눈물 콧물 다 짜더라고요. 그 눈물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다 큰 남자가 정말 어린애처럼 엉엉 서럽게 우는데 누가 보면 제가 잘못한 줄 알겠더군요.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울어. 시끄럽다고 신고 들어가겠어. 그럼 당신 나 봐주는 거야? 나한테 재촉하지 마. 생각해 볼 거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널 그냥 봐주겠니? 부부싸움 이후로 저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서 친정에 가 있겠다 했죠. 그랬더니 또 남편은 쪼르르 시모에게 일렀더군요. 시부모는 차라리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라고 하셨어요. 아가, 괜히 내가 조언한답시고 끼어들어서 이 사단이 났나 싶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 친딸같이 생각하고 가식 없이 행동했던 게 너무 독이었던 것 같아. 결국 내가 친엄마가 될 수는 없는데 말야. 네 입장에서는 독한 시애미로밖에 안 보였을 것 같아 미안하구나. 시모는 말은 청산유수라 듣고 있으면 사람을 홀리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 사람 잘못에 단호하지 못했죠. 부부 일을 매번 저희끼리 해결 못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상의드렸던 것도 저희가 잘못한 일 같아요. 그러지 말고 못난 내 아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친정에는 네가 가지 말고 차라리 내 아들을 여기로 보내렴. 넌 당분간 편하게 집에서 쉬고 말이다. 응? 조금 싸웠다고 친정 가면 친정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니? 안 그래도 기댈 친정엄마도 안 계시는데 안 속상하시겠어? 나 같으면 가슴 무너져. 그러니 착한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는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매번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가 이혼한다니 살갑게 구는 시모가 너무 얄미웠어요. 하지만 시모의 말이 영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막상 이혼하자고 내뱉었지만 저는 당장 이혼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거기다 친정아빠가 싸워서 제가 친정에 가면 진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거든요. 시모의 말에 마음을 돌린 저는 신랑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죠. 여보, 마음이 좀 풀렸어? 먼저 전화를 다 하다니. 나 이제 집에 돌아가도 돼? 내가 내역서 보내줄 테니까 그동안 내가 너 카드값 갚은 거 그리고 생활비 빵꾸 냈던 거 당신이 직접 다 메워. 어머님 아버님 가게에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서 돈 벌어와. 당장 내일부터? 왜? 싫니? 그렇게 놀았는데도 아직 모자란 거야? 아니, 내일부터 바로 일할게. 남편은 이혼은 죽어도 하기 싫은지 깨갱하며 제가 말한 대로 하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 친구들은 영 찜찜한지 남편을 통해서 사과 연락도 왔어요. 잘못한 건 철없는 제 남편인데 말이죠. 남편은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 한동안 시부모 횟집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시부모도 남편이 열심히 도와주니까 제게 더 이상 별말 안 했어요. 아무래도 저보다 남편이 힘도 더 세고 가게에 더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의 고비를 한 차례 넘겼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남편을 이제 휘어잡았으니 제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이혼의 예고 같은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자 시댁과 남편은 다시 본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더군요. 애초에 그 버릇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시부모의 횟집은 벌이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 안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횟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매번 시댁과의 외식 비용을 제가 결제했습니다. 대놓고는 아니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배불러라. 오늘도 참 잘 먹었다.
예쁜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런 비싼 식당도 와보고. 너무 호강하네. 아참, 사돈어른이랑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머님 맛있게 드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아가, 나도 너무 잘 먹었다. 나중에 친정아버지도 모시고 와서 저놈한테 사달라 해.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주는데 나도 다 장인어른한테 갚아야지. 남편도 이런 식으로 능글맞게 제게 계산을 넘겼죠. 저는 처음에는 기분 좋게 계산하다가 계속 비싼 식당만 고르는 남편에게 은근슬쩍 말했어요. 여보, 외식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다 결제하는데 비싼 곳만 가니까 좀 부담스러워. 앞으로는 우리 둘이 반반 결제하면 어때? 뭐? 반반? 농담이지? 농담 아닌데? 아니, 인터넷에서만 봤던 그런 상황 같아서. 당신 조금 서운하다. 시댁 어른들 대접할 때는 당신이 다 냈으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님이랑 식사할 때는 다 낼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 아니, 우리 아빠는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시부모님은 자주 만나잖아. 평범한 식당 가격이면 나도 부담스럽지 않지만 매번 당신이 비싼 곳만 데려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말이잖아. 그렇게 돈 아끼려면 결혼을 왜 한 거야? 빈정거리면서 말하지 마. 난 진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아이, 됐어. 그만 말해. 더 말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해. 적당히 하라는 거지. 알겠어. 앞으로는 나도 주의할게. 그리고 내가 장인어른 식사 대접할 때 신경 많이 쓸 테니까 당신도 대놓고 그렇게 시댁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너무 그러지는 마. 나 정말 서운해. 나 진짜 아까워한 적 없어. 어머님, 아버님 잘 드시고 행복해 하시면 물론 나도 기분 좋아. 근데 가끔도 아니고 자주 만나고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랬지. 그렇게 남편과 작게 다투고 금방 화해해서 저는 작은 소동이라 생각했어요. 소통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친정아빠와 식사할 때 남편의 본 모습을 보니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계산해야 하니 인터넷에서 예약 할인하는 곳만 골랐거든요. 아빠께서 오랜만에 게장 드시고 싶다고 하시거든. 주변에 게장 맛집이 있었던가? 자기야, 식당은 내가 예약하면 돼? 게장? 양념이든 간장이든 상관없어? 둘 다 좋아하셔서 게장이면 돼. 근데 보통 두 가지 같이 팔지 않나? 그럼 내가 예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고마워. 당신만 믿을게. 오랜만에 아빠 만나는 거니까 신경 좀 써줘. 그렇게 남편만 믿고 따라간 곳은 게장집이 아니라 평범한 식당이었어요. 낙지랑 해산물을 위주 전골로 파는 기사 식당이었죠. 우와, 맛있겠다. 장인어른, 많이 드세요? 그래. 김서방도 많이 먹게나. 아빠한테 제가 게장집 모신다고 말했는데 저만큼 아빠도 당황하신 듯 했어요. 뭐 드시고 싶으시냐고 메뉴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남편이 이미 주문까지 했더라고요. 여보, 게장집 가는 거 아니었어? 게장집? 아, 잠깐만. 이모님! 왜요? 뭐 더 줄까요? 여기 원래 양념게장도 나오지 않아요? 블로그에서 분명 봤는데. 아, 그건 예전에 나왔던 거고 우리 집은 수시로 반찬 바뀌거든요. 게장 대신 오늘은 오징어 젓갈. 남편은 당황한 듯 보였죠. 어이 참, 수시로 바뀌는 거였어요? 아, 난 그거 먹으러 왔는데. 양념게장 조금 남은 것도 진짜 없어요? 아, 사진이랑 글 예쁘게 쓸게요. 에? 아니, 전골집에 게장 먹으러 왔다니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남은 거 없어.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모님,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없으면 없는 거지. 아,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아빠도 계시는데. 그만해. 아니, 아버님만 아니었으면 대판 싸우는 건데.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알아보고 온 건데 식당에서 말이 다르니까 화가 나서 그만. 아니, 지금 전골집에 와서 게장 달라는 당신이 이상한 거지.
왜 식당 주인 탓을 해? 애초에 게장집을 예약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예, 그만해라. 밥은 기분 좋게 먹자. 난 전골이든 게장이든 다 좋으니 오랜만에 만나서 이게 뭐냐? 그쵸, 아버님? 사실 뭘 먹든 다 같이 먹는 게 중요한 거죠. 말이나 못하면 모르겠는데 남편은 눈치 없이 저희 아빠가 편들어줬다고 좋아하더군요. 저희 아빠가 계시니 겨우 참고 집에 와서 말했죠. 당신 뭐야? 저번에 했던 말이랑 완전 다르잖아. 아빠 모실 때는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다며. 아, 이번은 넘어가 줄 줄 알았는데 역시 당신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아까는 당연히 아빠 계셨으니까 말 못한 거지. 당신이 잘못해놓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야, 내가 뭘 잘못까지 했는데? 게장이 있었는데 안 주니까 뭐라 한 게 잘못이야? 당신 정말 너무하다. 저번 달에도 아빠 못 뵙고 이번 달 겨우 모신 자리였어. 맛이나 있으면 몰라. 그냥 그저 그런 전골집에 데려가서 왜 게장 타령을 해? 내가 정말 치사해서 어머님 아버님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저번 주에 내가 소고기 사드렸잖아. 소고기도 그냥은 안 드시고 한우만 드셔서 나 지갑 거덜났어. 난 엄마도 안 계시는데 당신은 우리 아빠 한 분 모시기도 버거워? 게장 식당 거기가 얼마나 한다고 돈을 아껴? 에이씨, 너 또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야? 너 돈 쓴 게 그렇게 아까워? 난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맞아떨어졌던 거야. 아니, 체험단 당첨됐는데 안 가기 그렇잖아. 게다가 게장도 반찬으로 나온다 하니 장인어른 모시고 간 거지. 그놈의 식당 아줌마는 사람 무안하게 만들고 식사 자리까지 망치고. 내가 블로그에 글 예쁘게 써주나 봐라. 뭐? 심지어 체험단? 공짜 식사권 챙겨서 간 거였어? 진짜 웃긴다. 어이가 없어서 뭔 말도 안 나와.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떻냐니. 넌 진짜 네가 잘못한 건 일도 모르는구나. 진짜 나 결백해. 맹세코 돈 아끼려고 간 거 절대 아니야. 사람들 후기마다 전골도 맛있다 하고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게장도 나온다 하고. 그래서 간 거야. 당신은 왜 자꾸 사람 마음을 의심해? 다음번에 내가 진짜 정말 제대로 된 곳에서 모실 거야. 나도 장인어른께 면목 없고 죄송스럽다고. 안 그래도 속상하고 쪽팔린데 너까지 그래야 해? 알았어. 나 그냥 넘어가는 건 이번 한 번뿐이야. 다음에 당신이 또 그러면 그건 의도적인 거니까 나 안 참는다. 혼자 고생하시면서 나 키워주신 아버지한테 나 호강은 못 시켜드려도 남들처럼 대접은 해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차라리 당신 돈 쓰기 싫으면 내가 계산할 테니까 말만 앞서지 말라고. 알았어. 잘 알겠다고. 실수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그 난리가 있고 얼마 안 된 후였어요. 갑자기 시부모께서 저희 집에 들이닥치셨죠. 얘들아, 우리 왔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어머, 아버님도 같이 오셨네요. 아가, 어디 나가던 참이니? 에헴, 그렇게 됐다. 귀찮게 우리 사이에 연락을 못하러 해. 그냥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지. 근데? 가져오신 캐리어들은 뭐예요? 두 분 어디 여행이라도 가세요? 응? 너 순우한테 못 들었니? 시장 전체가 이번에 쉬잖니. 우리 가게는 며칠 더 쉬기로 해서 일주일 동안 문 안 열어. 쟤는 지 휴가도 너한테 말 안 했다니? 네. 아니, 저한테 진작 말해줬으면 어떻게 날짜라도 맞춰서 저도 쉬는 건데.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저희 집은 잠깐 들리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뭐라도 간단히 드실 수 있게 준비하는 건데요.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마침 장 보러 가던 참이었거든요. 예, 너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장 보러 가렴. 네? 얼른 신경 쓸 필요 하나 없어. 저 그럼 어머님 아버님 휴가 잘 다녀오세요. 요한 마트에 가니? 지나가다 보니까 고기가 세일 많이 하던데. 육류는 세일할 때 많이 쟁여놓는 게 좋아. 아, 그래요? 그럴게요. 그럼 두 분
조심히 재밌게 잘 다녀오세요. 시부모는 휴가를 어디로 가는지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장을 보고 돌아오자 시모가 기쁜 목소리로 저를 반겼어요. 아이,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네. 너 바로 앞 마트 가면서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렸니? 내가 사라고 한 건 잘 샀니? 어머머, 골고루 고기 잘 샀네. 그래, 육류는 세일할 때 이렇게 많이 사야 해. 우리 며느리 손이 큰 거 하나는 참 좋단 말이야.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응? 내가 가기를 어디를 가? 아니, 휴가 가신다고. 휴가 왔지. 여기 내 아들네 집으로. 네? 휴가를 우리 집으로 왔다며 시모는 해맑게 웃었어요. 저는 그 말에 놀라 다시 시모에게 되물었죠. 어머님, 하루만 있다가 가시는 거죠? 어머, 그게 무슨 소리니? 아까 말했잖아. 가게 일주일 동안 쉰다고. 나도 이럴 때 좀 푹 쉬어야지. 어디 놀러 가면 그게 다 고생이야. 뭐하러 편한 내 아들 집 놔두고 나가서 고생을 해? 정말 시댁 어른들이라고 해도 이건 선 넘는 행동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시모에게 따졌어야 하는데요. 재촉하는 시모의 말에 저도 모르게 휘둘려서 밥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잠에서 깨 시부모를 보고도 놀라지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 왔어? 좀 일찍 왔네. 오는 길에 뭐 맛있는 것 좀 사오지. 출출한데. 맛있는 건 여기 다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사와? 휴가 오면서 그런 것까지 엄마 아빠가 신경 써야 해? 배고프잖아.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 뭐 배달이라도 시켜 먹을까? 예, 배달을 뭘 시켜? 쌤이가 다 하고 있는데. 여보, 일어났어? 같이 장 보러 가기로 했잖아. 깨우지. 혼자 장 봤어? 와, 고기 때깔 죽인다. 여보, 근데 왜 말 안 했어? 뭘? 아, 휴가? 아니, 내가 말한다고 생각만 하고 계속 까먹었네. 우리 그때 장인어른 모시고 싸워서 정신 없었잖아. 싸워? 왜 싸워? 너네들 사돈어른이랑 뭔 일이 있었냐? 어? 아, 별건 아니고 내가 장인어른 모시고 간 식당이 알고 보니 엄청 형편없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뿔이 났었거든. 아니, 그건 식당이 잘못한 건데 왜 애먼 애를 잡냐?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에이그, 너 정말 신랑 구박하는 것도 버릇이다. 안 좋은 버릇이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사이 좋은 모습 못 보고 자라서 그런 모양인데 나랑 이 사람은 애초에 싸우지를 않았어. 열받는 게 왜 없겠어? 서로 배려하면서 사니까 안 싸운 거지. 너는 참 보면 착하다가도 영악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싸운 것도 이 사람이 잘못해서 싸웠던 거예요. 내가 어른 말에 말대꾸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 몇 번이나 말했는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도 있는데 가만 보면 너는 참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배운다. 내가 휴가 와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니 참 귀찮게 하네. 안 되겠다. 귀찮아도 뭐 어째. 딸 같은 며느리 잘 고치해줘야지. 이번 일주일 동안 너 나한테 집안일이랑 가정 어떻게 잘 꾸리는 건지 잘 배워둬라. 알겠어? 아니, 내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니? 그렇게 일주일간 시부모와의 동거가 시작됐죠. 빨래는 제가 하는 평소의 2배가 넘었고 깔끔은 또 어찌나 떠는지 매일 구석구석 걸레질 시키시더라고요. 집에서 편히 쉬는 아들 두고 꼭 퇴근하고 온 며느리에게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부모는 식사도 일하는 며느리한테 삼시세끼 다 얻어먹으려 했죠. 반찬도 영 부실하다. 너네 평소에 이렇게 먹니? 이렇게 먹어서 뭔 힘이 나서 일을 해? 어쩐지 가게에서 엄청 먹더라니만 너가 이렇게 집밥을 부실하게 하니까 얘가 식탐만 늘었잖니? 어이 참, 엄마는 또 내가 뭔 식탐이 있다고. 근데 좀 우리가 부실하게 먹는 편이기는 해. 저는 남편을 찌릿 노려보고 말했죠.
아무래도 아침은 저도 바빠서 간단히 먹는 습관이 들었거든요. 참나, 너는 점심에 회사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는다 이거지? 어머님, 나가서 먹을 때도 마땅치 않고 저도 보통은 구내식당에서 먹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시모의 구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남편도 제 편 들어주지 않고 거들어서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원래 다 시집살이가 이런 거겠지 하고 참았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댁과 일주일간 동거가 끝났죠. 그런데 남편이 선을 넘더군요.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제 이성의 끈은 그만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여보, 지난번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엄청 고생했지?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 이번에 장인어른 생신은 나한테 믿고 맡겨. 내가 제대로 해볼게. 어? 이제 당신이 믿고 맡기라고 하면 왜 겁부터 나지? 에이, 2번 실수는 안 한다니까. 진짜 믿어도 돼? 자신 없으면 그냥 나한테 맡겨. 저는 바보같이 큰 소리 뻥뻥 치는 남편을 또 믿고 친정아빠 생일날 반차를 쓰고 케이크를 사갔어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하고 있었어요. 뭐야, 우리 나가서 먹는 거 아니었어? 직접 요리하고 있었던 거야? 감동인데? 그게 여보, 그게 있잖아. 이상하게 남편은 우물쭈물하게 행동하고 아빠는 저를 불러서 불편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딸, 지금이라도 나가서 먹을까? 아님 김서방이랑 나가서 먹고 와. 아빠는 오늘 속이 안 좋네. 무슨 말이야 아빠, 아빠 생신인데. 속이 어떻게 안 좋은데? 병원 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김서방이 뭘 들고 왔는데 그게 재료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빠 말을 듣고 저는 주방에 갔어요. 남편이 들고 온 아이스박스 주변에 가자 이상한 생선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야? 여보, 우리 그냥 나가서 먹는 게 좋겠다. 갑자기 뭔 소리야? 아빠랑 뭔 일 있었어? 이건 뭔데 냄새가 이렇게 나? 아니 그게, 열지 마. 타돈어른 생신 축하해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챙겨주신 거야?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뚜껑에 시모가 빨간 매직으로 친정아빠 생신 축하한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그것부터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요. 뚜껑을 열자 회나 해산물도 아니고 형편없이 비닐봉지가 몇 개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열어보니 생선 대가리들이더라고요. 딱 보니 장사하고 남은 매운탕거리를 잔뜩 싸서 보낸 거였어요. 당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걸 우리 아버지 드시라고 들고 온 거니? 사위가 아직 어려워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었던 친정아빠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의 뺨을 그대로 날렸어요. 난 엄마가 좋은 거 챙겨준 줄 알고 들고 왔는데 나도 몰랐어.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고. 너도 참 그렇다고 남편 뺨을 때려? 제정신이야? 너야말로 제정신이야? 이번엔 너 뜨거운 매운탕 맛 보고 싶어? 팔팔 끓여서 네 얼굴에 부어줄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무슨 원수를 져서 이래? 남편이라는 놈이 어떻게 매번?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정말 몰랐다면서 오히려 제게 소리를 지르며 악다구를 쓰더라고요. 난 정말 몰랐다고. 우리 엄마도 뭔가 착각하셨을 거야. 상자가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서 먹자고. 나가서 먹으면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떡하니 박스에 생일 메시지까지 빨간 펜으로 써주셨는데 착각이라고? 당장 우리 아빠 집으로 꺼져. 이것들 다 들고 가라고. 보집하고는. 냄새나게 어떻게 내가 다시 들고 가. 그냥 네가 좀 버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열받게 했어요. 저는 그럴 생각까지 없었는데 그대로 남편을 따라 나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아이스박스에 있던 생선을 뿌렸죠. 이게 무슨 짓이야? 냄새 대박. 이 썩은 생선보다 역겨운 자식아.
이거 그대로 들고 가서 니네 부모님이나 잡수시라 해. 야! 뭐? 냄새나니까 꺼져. 그 뒤로 친정아빠께서는 남편이 하는 꼴 보고 적잖이 충격받으셨는지 당장 제가 신혼집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친정아빠가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밖에 답이 없었지만 시댁과 남편한테 당한 게 있는데 그냥 이혼하기는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 놈은 매일 전화로 어디냐고 캐물었어요. 도대체 장인어른 댁에도 없고 너 어디서 지내냐고. 혹시 나 몰래 바람 났냐? 바람? 차라리 너 열받으라고 바람이라도 피고 싶네. 너 내 차는 어쩔 거야? 아직도 비린내가 나. 내가 차 클리닝 맡기는데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됐고 나중에 네가 꼭 내 차 원상 복구해놔. 내가 왜? 니네 엄마한테 복구해달라 해. 그러다 남편은 퇴근하는 제 뒤를 밟았는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남편은 도대체 누구 오피스텔이냐고 생 난리를 부렸어요. 저는 당당하게 친정아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부러워서 개거품 물더군요. 뭐? 장인어른이 무슨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 말이 안 돼? 우리 아빠 이거 말고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진짜야? 전화해서 여쭤보던지. 왜? 부동산 있다니까 탐나냐? 그러게 진작 좀 아빠한테 잘하지 그랬어. 그럼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 텐데 말이야. 그때부터 남편은 제게 잘 보이려 빌빌 기더군요. 그럼 뭐예요? 저는 이미 마음 떠났고 남편과 시댁의 진상짓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요. 남편은 제 말이 진짜인지 보려고 정떨어지게 그대로 부동산에 가서 새놓은 거 없냐고 아빠 명의의 집과 건물 조사까지 했더라고요. 여보, 그 오피스텔 말고도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장인어른 건물 몇 채나 더 있더라? 어떻게 그동안 아무런 말 없이 다 숨길 수가 있어. 장인어른도 정말 무서운 분이야. 야, 뒤에서 뭘 캐고 다니는 거야? 네가 알면 뭐가 달라져? 우리 아빠 건물 있는 걸 내가 왜 말해야 하는데. 사실 말이야, 나 요즘 너무 어렵단 말이야. 진작 알았으면 장인어른께 도움 요청했지. 도움? 넌 뭐 양심이란 게 아예 없나 봐? 제가 본인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냉정하게 굴자 남편은 소주를 벽나발로 불다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래, 나 양심도 없고 돈도 없다. 나 알거지야. 완전 알거지 됐다고. 한심한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을 코인으로 다 날렸다더군요. 그걸로 모자라 추가로 빚까지 져서 시부 몰래 시모에게 부탁해 가게 담보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더 빨리 진행시켜야겠다 생각했지만 남편 쪽에서 저와 쉽게 이혼을 해줄 리 없었습니다. 시부모가 남편과 함께 오피스텔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요. 예, 네 아빠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 몇 채나 있는지 얼른 적어보라니까.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적어야 하냐고요. 제 건물도 아니고 제 아버지 건물이거든요. 어머, 이제 막 나가네. 이혼이라도 결심했니? 너네가 아무리 싸웠어도 아직 부부고 난 네 시애미야. 아가, 네 엄마가 지금 많이 흥분해서 그래. 기분 나쁘더라도 네가 좀 이해해다오. 아니 안 그래도 순호가 계속 우리 횟집에서 일하는 거 말이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참에 사돈 건물 몇 개는 너희 쪽으로 명의 이전해. 아님 그곳에 따로 순호가 사업할 수 있게 네가 친정아빠한테 말해서 잘 좀 해보렴. 부부 좋다는 게 뭐냐? 어차피 너희 아빠 돌아가시면 재산은 네 몫이잖아. 미리미리 처리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시부의 말에 대들자 시모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게 따졌죠. 어른이 말하는데 그러라고 하면 그러는 거지 뭘 토를 달아.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누가 제 엄마예요. 저랑 어머님 아버님은 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도 이제 남하려고요.
저희 이혼할 겁니다. 저희 아빠 건물 탐내지 마세요. 댁들 정말 웃겨요. 끝까지 엄마 없다고 무시하시는군요. 아, 장인어른 생신이라고 가게 냉장고에 묵힌 생선 들고 와서 매운탕 끓이는 댁내 아드님은 잘났어요? 시댁에 헌신한 저는 못났고요. 뭔 소리야 또 그거는. 시부는 자기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돈 없다고 시모랑 함께 준비한 거였어요. 시모는 저를 한 수 가르쳐줘야 한다고 골탕 먹인 거였고요. 아니, 내가 알았으면 가만뒀겠어? 이 옆에 내랑 이 못난 놈이 나 같아도 건물 주기 싫겠다. 1년에 한 번뿐인 생일날 그게 뭐하는 짓거리야? 왜 당신은 나보고만 뭐라 해요?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잘난 체 하는 쟤는 뭐 잘했나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평소에 하는 짓이 예쁘면 내가 그랬겠냐고요. 안 그래도 나도 줘놓고 바로 후회했어요. 아니 나도 사람인데 마음이 안 쓰였겠어요? 에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한테 더 이상 버릇없게 굴지 마. 어?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못했어.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남편과 시모는 시부가 화내자 반성하는 척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하찮은 연기질에 속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빠 마음 돌리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아,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네 시엄마랑 남편 제대로 버릇 고쳐놓으마. 어머니, 저한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보세요. 그럼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아빠께는 제가 대신 사과받았다고 전할 테니까요. 뭐? 지금 그게 말이라고? 당장 무릎 꿇어. 뭐해? 여보, 너 우리 엄마한테 꼭 이래야 해? 뭘 보고 서 있어. 너도 꿇어. 전적으로 네가 잘못한 거 인정했잖아. 내가 오래 살고 보니 별일을 다 겪네. 아이고, 잘못했다. 됐니? 똑바로 사과하세요. 정성이 안 보여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마. 여보, 우리 좋았잖아. 제발 용서해줘, 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시부가 무섭긴 무서운지 시모와 남편은 무릎 꿇고 사과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기면서도 짜증났어요. 그 뒤로 시부는 이미 친정아빠의 재력을 믿고 가게 확장 공사도 계약했더라고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요. 시모와 남편은 끝까지 시부에게 빚졌다고는 말하지 않더군요. 얘야, 다돈 어른께는 말씀드려봤니? 우리 가게 확장 공사도 맡겼는데. 그것보다 아버님, 혹시 그거 아세요? 응? 저 사람 완전 개털이에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저뿐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이혼하게 생겼고요. 그게 뭔 소리냐?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다 사과했잖니. 사과는 받았지만 어떻게 코인하는 남편이랑 계속 살아요. 빚 잔치에서 저는 좀 빼주세요. 코인? 빚? 그게 대체 다 무슨 소리냐? 어머, 아직도 모르시구나. 남편 빚져서 어머님이 가게 담보대출도 받았는데 가게도 이제 홀라당 넘어가게 생겼어요. 야, 그걸 기어코 말해?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고 뜯으려는데 그것보다 먼저 시부가 남편과 시모를 잡았어요. 이 정신 나간 것들,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아이고, 여보, 잘못했어요. 아빠,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시부는 시모랑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요. 저는 그 상황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땡전 한 푼 없이 이혼당할 수 없다고 버티더라고요. 저는 돈도 있고 시간도 많아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이혼 사유가 있는 유책 배우자가 저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제발 시댁이랑 자기 좀 도와달라고 절실히 빌더라고요.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주라, 응?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쥐 죽은 듯이 살게, 어? 우리 엄마 밥도 못 드셔. 아빠도 알아 누우셨고. 제발 착한 당신이
불쌍한 우리 집 한 번만 살려주라. 이제 가게에도 딱지 붙게 생겼어. 더 해봐. 응? 네 주접 얼마든지 더 들어줄 자신 있으니까 더 빌어보라고. 야, 진짜 나 진심으로 비는 거야. 제발 도와주면 안 돼? 너랑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나 얼마나 무시했니? 친정 아빠까지 얼마나 무시했어. 기억은 다 나? 난 당한 입장이라서 다 나는데. 피해의식이야. 너가 엄마 없어서 느낀 피해의식이라고. 그 정도로 우리 집 심하지 않았어. 지긋지긋하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툭 하면 엄마 안 계신다고 뭐라 하더니 또 그 소리야? 제발. 내가 지금 죽일 만큼 밉더라도 네 신랑이잖아. 내가 네 남편이야. 무슨 방법 없어? 장인어른이 안 도와주신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신 나 믿어? 믿어. 진짜 믿어. 완전. 빚쟁이들한테 가게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지? 진짜 고마워 여보.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애원하는 남편을 보니 구제해줄 방법이 번뜩이더군요. 시부에게 가게를 물려줬던 시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나 말고 할머님께 인사드려야지. 시할머님이 계시잖아. 뭐? 할머니?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그래? 왜? 그럼 우리 다 죽어. 그냥 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알겠어. 그럼 일단 기다려봐. 알면 시댁 식구들 진짜 다 끝장난다고 하던 남편 말에 저는 고민 없이 곧장 시할머니께 연락드렸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 꾸려 가게를 혼자 운영하시고 시장에 잘 자리 잡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가게에 대한 자긍심도 높으셔서 저는 시할머니께 그동안 사정을 다 말씀드렸죠. 가게가 넘어갈 위기라 귀띔해드렸더니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시할머님이랑 같이 가게를 찾아갔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방법을 찾아왔어요. 시부모는 저를 반기다가 제 뒤에 시할머님을 보고서 깜짝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어머니, 아침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내 가게에 내가 왔는데 뭘 그렇게 놀라? 뭐 잘못한 거 있냐? 아니요, 없죠. 아침 식사 안 하셨죠? 얼른 차릴게요. 이상하다. 어머니, 어떻게 며느리랑 같이 오셨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유 앞에서 만났다. 아니 뭐 문제 있냐? 아니요, 문제는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것들이 감히 언제까지 날 속일 작정이었어? 시할머니께서는 빗자루를 들고서는 시부와 시모를 마구 때리셨어요.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없는 덕분에 시장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더라고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어머님.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소중한 내 가게를 홀라당 말아먹고 말할 작정이었냐? 그래? 시할머니께서는 시장 사람들 앞에서 시모, 시부 남편을 차례로 무릎을 꿇게 했어요. 아들이 가게 담보 빚을 졌다고? 으이그, 저 집사람들 할머니 인성 반만 닮았어도 저 꼴 안 났지. 시할머니의 좋은 인성과 달리 배려, 봉사, 나눔 따위는 없는 시댁 식구들을 시장 사람들이 욕하기 바빴어요. 그러다 시장 상인들이 며느리는 착하다고 제 칭찬을 늘어놓자 시할머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이 집의 정상이라고는 너밖에 없었구나. 듣자 하니 네가 고생을 많이 했더라. 내가 미안하다. 그러자 남편은 시할머니한테 제가 일렀다고 씩씩거리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힘이 장사인 시할머님께서는 수족관 물을 양동이채로 떠서 남편에게 뿌리시고는요. 통통한 생선 한 마리 익숙하게 잡아서 찰지게 남편 뺨을 날렸어요. 이 녀석이 할미 있는 데서 어디 나대? 아니 예쁜 색시 놓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손찌검이라도 할 거냐? 너는 이 생선 대가리들만도 못해. 어디 부모 가게를 말아먹어? 사람들은 다 자업자득이라고 욕하고 시부도 울고 시모도 울고 남편도 울었습니다.
제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이들은 싹싹 빌면서 시할머님께 도와달라고 빌더군요. 잘못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이 가게 소중해요, 어머니.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너무 억울해요. 저는 아들 잘못 키운 죄밖에 없어요. 잘났다. 아들 잘못 키우는 게 가게는 잘 보살피겠어? 네가 네 능력 부족인 걸 인정한 거야. 이틀 준다. 가게 정리하고 떠나. 이제 이 가게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 내가 다시 다 돌려놓을 테니. 어머니, 그럼 저는요? 어머니 자식은요? 예끼 이놈아. 예전부터 사고치는 꼴을 네 아들이 쏙 빼닮았다. 너 때문에 소갈이 했던 내 심정 네 아들 보면서 어디 느껴봐. 남편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계속 잘못했다고 울고 있었고요. 저는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다 시할머님께 말씀드리고 이혼 도장까지 야무지게 찍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시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사과도 못 받고 이혼도 쉽게 못했을 것 같아요. 시할머니께서 도와줘서 소송까지는 안 하고 이혼 잘 마무리했답니다. 가게에 잡힌 대출은 시할머님이 대신 갚으시고 잘 아는 분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셨어요. 시부모는 가진 건 없고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여전히 그 시장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부는 원래 본인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이제 사장은 아니지만요. 월급 받으며 횟감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꼴도 보기 싫은지 연도 끊었다는 소문도 났더라고요. 착한 시장 상인분들은 시모에게도 먹고는 살라고 허드렛 일은 잔뜩 시켜줬죠. 평소에 인성이 좋았으면 시댁 식구들 그런 개고생도 안 했을 텐데 자업자득이라 생각해요. 남편 놈은 여전히 코인의 늪에 빠져서 친구들도 손절했습니다. 저보고 이혼 잘했다며 절대 전 남편 연락받지 말라 하더군요. 결혼 생활로 얻은 거라곤 스트레스로 인한 약간의 탈모뿐이지만 저는 탈모 치료도 좋은 병원 가서 잘 받고 있어요. 전 남편 놈 때문에 이혼 소문은 파다하지만 꿋꿋하게 여전히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은 실패했지만 저는 전 남편처럼 실패한 인생은 살지 않도록 열심히 살 거예요. 제 이야기 끝까지 같이 들어주시고 환해주셔서 감사합니다.